2025년 12월 13일 뉴욕에서 열린 필립스 옥션에서 베르거라는 이름의 작은 나무 스툴 2개가 경매에 올라옵니다. 낙찰가는 6630달러, 한화 약 9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 생긴 모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둥근 나무자판, 그리고 3개의 다리. 마치 시골 농장에서 볼 법한 의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 스툴은 오랫동안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지드래곤 님이 이 스툴을 여러 개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타의 대표 문혜일 님 또한 베르거 스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건축가 클로드 파랑의 유년 시절 사진에서도 이 스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단순한 의자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걸까요? 이 의자를 디자인한 사람은 프랑스의 디자이너 샬롯 페리앙입니다. 샬롯 페리앙은 1903년 파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술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파리의 장식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 그녀는 친구가 준 2권의 책을 읽고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이라 불리는 르꼬르 비지에의 아틀리에를 찾아갑니다. 그리곤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신의 스튜디오는 자수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며 그녀를 단칼에 거절했죠. 당시 건축과 가구 디자인 분야는 대부분 남성 디자이너들의 세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페리앙은 살롱도톤 전시에서 지붕 아래 바라는 작품을 출품합니다. 이 전시를 보게 된 르꼬르 비지에는 생각을 바꾸게 되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아틀리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르꼬르 비지에, 피에르 잔느레, 그리고 샬롯 페리앙, 세 사람의 전설적인 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탄생한 것이 바로 LC 가구 시리즈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생소하게도 강철관을 사용해 제작한 가구로 수축이나 팽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금속 구조의 가구였습니다. 당시 모더니즘 디자인이 지향하던 개념을 가구에 그대로 적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평단에서는 더 이상 신선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찬사까지 쏟아졌죠. 이후 LC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아이코닉한 가구로 남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LC4 라운지 체어 위 샬롯 페리앙이 누워있는 사진은 지금도 가장 유명한 디자인 사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리앙의 디자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금속과 기계적인 디자인에서 점점 자연과 전통 소재로 관심이 이동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 페리앙은 알프스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동들이 사용하던 작은 나무 의자를 보게 됩니다. 둥근 나무 자판, 그리고 3개의 다리. 아주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페리앙의 눈에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완벽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기능을 위해 만든 구조, 그리고 자연스럽게 깎인 나무의 형태. 굳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은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알프스에서 보았던 이 스툴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디자인하게 됩니다. 목동의 의자. 그래서 이름도 베르거. 그렇게 베르거 스툴이 탄생합니다. 이 스툴은 이후 파리의 스텝 시몬 갤러리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됩니다. 이곳에서 베르거 스툴은 페리앙의 작품 중에서도 베스트셀링 아이템이 되었죠. 애쉬나 로즈우드 등 여러가지 수종으로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블랙 제품은 컬렉터들 사이에서도 가치가 높은 색상으로 여겨집니다. 이후 이 디자인은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까시나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와 60년대에 제작된 오리지널 베르거 스툴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프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가장 소박한 의자가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툴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의자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걸까요? 그건 아마 샬롯 페리앙이 추구했던 삶의 예술 그 자체를 소유하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녀는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을 덜어내고 삶의 본질만 남기려 했습니다. 주거의 예술을 확장하는 것이 곧 삶의 예술이다라는 그녀의 말처럼
디자인의 진짜 주인공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작은 스툴에 지불하는 수천만 원은 조그마한 나무 조각의 값이 아니라 단순함이 인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가 라는 그녀의 철학에 보내는 경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그 뒤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테이크였습니다.